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5월 23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사에서 다 가짜 뉴스를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틀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국내에 보도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영어로 된 원문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다들 잘 하겠죠. 문제는 그것이 정치와 법에 관련된, 국제관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 그냥 영어를 영어로 옮기게 되면 원래의 뜻과 다른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선입견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뉴스를 작성하다 보니 틀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원문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핵심 내용이 바로 남북한의 문제, 또 국민이 관심이 많은 통일과 관련된 그런 문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조문 한 개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헌법 제3조는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어떤 친북적인 법학자들은 헌법 제3조 때문에 남북 간 교류, 왕래가 어려워진다, 통일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법학자는 좀 고리타분한 용어를 써서 반역자들입니다. 헌법 제3조의 의미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에 미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영토와 헌법이 선언한 영토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이 선언한 그대로의 영토를 회복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토 회복의 의무에 바탕해서 통일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인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없애자, 그 이야기는 그냥 들을 때는 북한이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없애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헌법 제3조가 없어지게 되면 헌법적으로 통일을 영영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한반도를, 또 대한민국을 반토막 내려고 하는 그러한 반헌법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3조의 의미가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에 가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5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로 쓰고는 있지요. 그러면 이 한국전쟁을 끝낸다. 이것은 종전선언을 뜻하겠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첫째, 종전선언을 한다. 둘째, 남북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것이 문재인 씨의 현재 구상입니다. 우리는 이 종전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 휴전선이 철거된다. 그렇습니다. 휴전선이 철거됩니다. 그러면 남북이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 그러면 바로 통일인가?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일 겁니다. 그러나 휴전선을 철거하면 그것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이어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불가침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휴전선은 바로 국경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해지지요. 그가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확고한 분단이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임시장벽, 가설장벽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든든하게 국경선을 짓는 일,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남북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평화인가? 바로 이 확고한 분단의 장벽을 쌓아놓고 그 장벽을 어느 쪽에서도 넘지 않기로 하는 약속, 그것이 남북평화협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협정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가? 장벽을 아무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장벽을 넘을 것을 꿈꾸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통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새로 튼튼하게 쌓아놓은 이 국경선, 그 장벽 위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그런데 통일의 의미는 그 장벽 위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평화협정이 깨어지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쪽으로 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 통일을 꿈꾸지 않는 것이고, 감히 통일하겠다는 그런 그 장벽 위쪽을 넘보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의미가 하나로 단일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듣기 좋게 남북평화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남북한이 동시에 통일 포기선언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5월 22일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한과의 그 협상에서 혹은 거래에서 첫째,
한반도가 두 나라로 영원히 갈라서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둘째, 일단 지금 두 나라로 갈라서고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입장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앞으로 벌어질 일은 한반도가 두 나라로 갈라서서 평화롭게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이야기는 이것이 외교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 뼈대만을 추려보면 통일에는 관심 없다. 어차피 미국의 일이 아니니까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히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 한국, 남한과 북한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가 특별히 이렇게 둘로 갈라서는 것, 그것은 한가운데 국경선을 만드는 것,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것, 그런 뜻이지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은 통일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 비용이 워낙 막대할 것이다 해서 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거의 몰락하게 돼서 갑자기 밀려 들어오게 되면 우리 충격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항아리에 돈을 모으듯이 그렇게 통일을 위한 비용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국민들도 동의를 했고 남북 발전기금도 마련을 하고 그것을 당장 북측을 왕래하고 눈에 띄는 어떤 경협을 하고 거기에 써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통일 비용을 여러 경로로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통일을 끝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통일을 못하게 되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통일을 못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그 협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 비용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그 기금, 그런 금원, 이것 다 헐어내서 쓰면 되겠죠. 그런데 통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새로운 돈 문제로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돈은 휴전선 북쪽에 새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그 정도로 부강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세운다고 한 것은 거의 그런 일에 버금가는 그런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회담문에서 나온 그 모두 진술, 모두 발표, 거기에서 나온 그 돈은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이 흡족해하는 그 모습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때 이때는 돈 주는 만족감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을 주는 주체를 한국, 중국, 일본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큰 형 노릇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설치한 모금함에 의무적으로 돈만 넣어주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의 얼굴도 못 보고 그 의무 이행에 쫓기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통일을 하게 됐을 때 통일 비용이 들고 그것은 결국 한국이 부담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은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단을 하는데 그 영구분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가 되겠죠. 영구분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번에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통일 안 하는 조건일 때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5월 22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 백악관 원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구분단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절차는 물론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 한 나라하고는 바로 여기에서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이겠죠.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은 기꺼이 도울 것이고 북한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큰 금액의 돈을 투자할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 매우 큰 금액을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하는 데에서 아주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안보를 걱정하는
문재인 씨, 우리 국민들과는 아주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이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통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북한에게 돈을 주고 이제 남북이 서로 남남으로 서로 다른 국가로 그렇게 되자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민족이니까 서로 다른 나라를 세워서 두 나라로 가자. 한민족이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중간에 그 경계선에 국경선을 쌓아서 영구분단을 하자. 그렇게 평화롭게 남남으로 살아가자. 그 이야기는 결국은 돈 주고 통일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의 진면목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통일을 바라기 때문에 좌파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도 또한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쪽 땅을 버릴 수 없어서 좌파였던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영구분단, 이것은 좌파니 우파니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것도 백악관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는 강경파 정권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 거래를, 북한과의 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이 영구분단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첫째, 통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분단하는 비용을 북한에 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대한민국 영토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 말하면 38선 이남만 대한민국 영토로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가 반동강 난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탄핵되어야만 할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겠죠. 중동을 보면 이웃나라로부터 이런 무력 침공이라든지 무력적인 위협을 받고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제 이곳도 확실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마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어서 통일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북한이 만일 비핵화할 뜻이 있다면 스스로 핵사찰을 받고 안에 있는 핵무기,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고 북한을 공개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들하고 의논을 해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지 않고 있죠.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처럼 그렇게 김정은하고 얘기가 잘 통하고 있다면 그냥 직접 통일하면 됩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 통일할 거니까 외세는 나가라. 아니, 1단계에서 종전선언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종전선언하고 바로 통일해버리면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김정은이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논외로 하고 평화협정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휴전선을 그어놓고 그것이 65년이 됐다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걷어내고 거기에 콘크리트 국경선은 왜 설치합니까? 바로 통일하면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리고 논리 필연적으로 이것은 영구 분단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아주 든든하게 국경선을 지어놓고 장벽을 쌓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하자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세는 이렇습니다. 병원 수술대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묶여서 지금 마취제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런 환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그런 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스를 들고 있죠. 수술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환자의 몸에 그 칼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몸을 절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은 너희 대통령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악관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에 회담을 할 때 올려놓은 그 발언 원문을 보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기운 빠지는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렇게 기울어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듣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바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명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한 번 듣고 그만두면 그 속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이 강의를 듣고 들을 때는 내 생각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사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정치 이런 것을 다루는 곳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상대가 승복하지 않거나 어느 대목에서 막히는 것이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빠뜨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서너 번씩 반복해서 청취를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정말 총알같이 이야기를 한다. 거의 받침을 빠뜨리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강의를 듣는 국민들 가운데에는 좀 힘들어 하죠. 그것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그리고 충분히 생각을 해가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이 이런 논리적인 연습을 한 국민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매번 최고의 논리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이 현명해지면 대통령이 독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명해지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국민을 속이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두뇌가 정말 샤프해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강해지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